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P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P소프트 자 고점 52주 신고가 구간이 11,670원에서 최근에 4,8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3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지만은 반토막 이상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을 구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현재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을 확인한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먼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스와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와 IT 솔루션을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9월 2일 나왔던 이슈네요. 고성능 그래픽 연산 AI 작업 핵심인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인 DaaS for AI 출시했다. 그 소식에 움직였다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SP소프트가 그래픽 병렬 연산 처리 장치인 GPU 가속 기능을 더한 가상 데스크탑 즉 DaaS를 상용한다. 다스라 보통 얘기하죠. 클라우드 기반의 다스가 기업의 표준 업무 환경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가상 GPU를 지원하는 다스로 인공지능 즉 AI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다스는 클라우드 서버의 CPU와 메모리, 하드디스크 자원을 기반으로 문서 작성, 웹 브라우징 등 표준 사무 업무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해왔다.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보안 환경을 제공하지만 AI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GPU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그래픽 렌더링, 영상 처리와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한 어려운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에 선보인 다스 for AI는 기존 다스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고성능 그래픽 연산 자원이 필요한 전문 업무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다스의 GPU 가상화 기술을 접목하여 한 단계 진화한 업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자,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가 고점에서 이제 반토막 이상 난 상태가 됐습니다. 자, 기존의 이 종목이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대략적으로 6,000원 되겠습니다. 6,000원을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세 번째, 여기까지 하면 세 번째네요. 여기는 좀 아닙니다. 아직 지지를 좀 받기는 애매했었고, 쌍바닥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세 번째 바닥을 확인하는 이 위치가 됐습니다. 이 위치, 6,000원의 이 지지를 받을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어찌 보면은 중요한 지지대였는데, 6,000원 구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52주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에 물리셨거나 신규로 접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관망만 하시기 바랍니다. 관망만 하시고,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나 고점 11,000원에 잡았어. 자, 이 종목, 예를 들면 6,000원대 지지받을 것 같아서 6,000원대 샀어. 추가적으로 이제 어찌 보면 물 탔다 보시면 됐습니다. 물을 타고, 그 다음에 6,000원 밑에 5,500원 되니까 거기서 또 물 타고, 자, 5,000원 되니까 또 물 타고, 4,800원까지 떨어졌네? 또 4,500원 되면 또 물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시는, 쉽게 말하면 단가를 계속 내린다는 생각으로 계속 비중을 늘린 분이 계십니다. 자, 흔히 우린 그런 얘기 합니다. 물을 계속 태우다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는 방식 좀 바꾸셔야 합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 자, 고점에 물렸다 해가지고 계속 떨어질 때만 계속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0% 비중에서 20%, 40%, 60%, 80%, 나중에 100%, 그것도 안 되니까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계속 집어넣는 거죠. 흔히 보통 이제 신용, 미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렇게 계속 물을 태우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진짜 진짜 단가를 내려야 될 위치에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가지고
물을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신 분들은 투자 습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고점에 물렸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물을 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여기서 단가를 내리느냐? 자, 저점 구간에서 언제 확인되냐? 자, 장대 양봉에 대량 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저점에서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지기만을 일단 기다리셨다가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그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에서 떨어질 때 최근에 한 번도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아직까지 물을 태워야 될 시기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만 단가를 내리면은 시간은 절약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뭐라 해야 될까? 단가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계속 물을 태우다가는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비중이 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몸이 너무 비대져 가지고 비중이 너무 크면 어떻죠? 본인이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지기만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눌림목 나올 때 장대 양봉 대량거래 터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옵니다. 그때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무 때나 단가를 내린다, 아무 때나 물을 타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권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 상승하면서 5,140원 정규시장이 마감됐습니다. 1차 저항대 5,400원, 그 위에 6,000원과 6,800원, 7,500원, 8,200원, 9,300원, 9,800원, 1,500원, 11,500원 됐습니다. 11,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 지지대 같은 경우 1차 지지대 4,800원, 그 밑에 4,600원과 4,200원, 4,000원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4,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하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는 3.5%대 이 정도면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 중소형주가 되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현재 KINX에서 42%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3년도에 350억 원대에서 작년에 450억 원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8억에서 38억 소폭 감소되네요. 당기순이익도 44억에서 3억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것은 나중에 마진율을 끌어올리면 됩니다. 믹스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면 됩니다. 일단은 매출액 외형 확대는 되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상태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3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4년 3분기 때 영업이익 소폭 흑자, 4분기 때 10억 원대, 그리고 올해 1분기 때 소폭 흑자, 2분기 때 소폭 흑자, 3분기 때 12억 흑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3분기까지 합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27억 원, 하반기까지 계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40억 원 정도 내외 정도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0%대, 유보율은 2,4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8%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3원, BPS는 2,590원이 됐습니다. 15원 계산하면 10배면 150원, 100배면 1,500원입니다. 현재 5,000원대, 5,100원대 구간이기 때문에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동사는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를 움직이는 테마 습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라는 참고하시고, 관련된 모멘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SP소프트 오늘 5,140원 정규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수급자료는 외국인 핸드라운드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드오네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5,6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7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 23년 대비 24년도 영업이익이 20.8% 감소했었고요. 작년 대비 올해는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합 재무 상태는 튼튼하다 보시면 됐습니다. 모멘텀은 AI 업무 환경 제공을 위한 다스 서비스를 개발한다. 관련돼 가지고 고성능 그래픽과 연산 자원이 필요한 전문 업무까지 현재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수준은 38.2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33.1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6,000원과 7,5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은 4,600원과 4,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SP소프트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69% 매출액, IT 솔루션에서 24%, 다스에서 6.1% 매출액이 나오고 있네요.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주식 교환했던 게 작년 24년도에 대략적으로 두 차례 주식 교환과 시비 전환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300만 주 정도 매물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지만은 작년에 24년도에 8월 달에 두 차례 주식 교환과 시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적 가능성은 조금 열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IT 서비스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P소프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두시면 저희 기원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